어느덧 2025년도 딱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오늘이 12월 22일이니 올해도 이렇게 별 소득 없이 지나가는 건가 싶어 마음이 조급하고 허탈하실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실망하거나 포기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2025년의 끝이 아니라 금융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곡점이 될 2026년 1월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 달인 1월에 시행될 클래리티 법안 즉 명확성 법안이 리플 XRP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리플을 짓누르던 규제라는 족쇄가 법적으로 완전히 풀리는 날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연말 분위기에 취해 있을 때 기관들은 1월 1일 법안 시행과 동시에 쏟아져 들어올 자금의 경로를 이미 세팅해 두었습니다. 도대체 이 법안이 무엇이기엔 리플이 최대수의 자산으로 꼽히는지 그리고 당장 1월에 우리 계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가슴 벅찬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법안 시행으로 인해 경기장의 심판이 교체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리플을 괴롭혔던 것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무분별한 소송과 규제였습니다. 그들은 리플을 증권이라고 우기며 수년간 성장을 방해해왔죠. 하지만 1월에 시행될 클래리티 법안은 리플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리플의 감독 권한이 SEC가 아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CFTC는 시장 친화적이고 혁신을 장려하는 기관입니다. 더 이상 게리 갠슬러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리플이 자유롭게 사업을 확장하고 금융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합법적인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소송 리스크의 완전한 종식을 의미하며 억눌려 있던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가장 강력한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은행들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그동안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리플이 좋은 줄 알면서도 사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회계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비트코인이나 리플을 샀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그걸 손실로 처리해야 하는지 자산으로 잡아야 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클래리티 법안은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대차대조표에 어떻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제 은행들은 고객의 자산을 맡아주는 수탁 업무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고유 계정으로 XRP를 직접 매수하고 보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관 자금의 유입은 기대감이 아니라 이 법적 절차가 완료되는 순간 기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월은 그 거대한 수문이 열리는 달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리플 현물, ETF 승인도 이 법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자산 운용사들이 ETF 신청서를 낼 때 SEC가 거절할 수 있었던 유일한 명분이 바로 규제의 불확실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법으로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못 박아버리면 SEC는 더 이상 ETF 승인을 미룰 핑계가 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법안 시행 직후 자산 운용사들의 XRP ETF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시죠? 리플은 비트코인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유틸리티가 확실하기 때문에 ETF가 출시되면 그 파급력은 훨씬 더 폭발적일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리플의 본업인 국경 간 결제 사업도 날개를 달게 됩니다. 그동안 소송 리스크 때문에 리플렛 도입을 주저했던 글로벌 송금 기업들과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리플의 기술을 채택할 것입니다. XRP는 투기 수단이 아니라 달러와 유로 엔화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브릿지 통화로서의 가치가 재평가될 것입니다. 전 세계 돈이 오고 가는 길목에서 수수료로 쓰이고 소각되는 구조가 완성되면 XRP의 가치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 자산으로 격상됩니다. 1월은 리플이 투기판을 졸업하고 진짜 금융의 세계로 입학하는 입학식과도 같습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왜 하필 리플이 최대 수혜주냐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몇 년간 가장 억울하게 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신고가를 경신하며 날아갈 때 리플은 소송이라는 악재 때문에 바닥을 기었습니다. 시장의 원리상 가장 오랫동안 강하게 눌린 용수철이 튀어오를 때 가장 높이 올라가는 법입니다. 이번 클래리티 법안은 그 용수철을 누르고 있던 손을 치워버리는 사건입니다. 규제 때문에 저평가되었던 갭을 메우기 위해 가격은 수직 상승하려는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의 탄력성 면에서
1월의 주인공은 단연코 리플이 될 것입니다. 금융시장에는 소문에 사서 뉴스매에 팔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조금 다릅니다. 법안 시행이라는 확실한 일정이 1월로 잡혀 있고 그 효과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머니들은 뉴스가 터지기 전인 지금 바로 12월 말에 물량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1월 1일이 되고 뉴스가 대서특필되면 이미 가격은 저만큼 날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중들이 뉴스를 보고 들어올 때 기관들은 웃으면서 물량을 넘길 준비를 하겠죠. 지금 차트를 보며 지루해할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이 거대한 변화를 선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6년 1월은 리플 역사에 있어 해방의 달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겨웠던 규제 논란이 끝나고 기관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진짜 투자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리플이 규제의 족쇄를 풀고 날아오를 때 그 생태계 안에서 새롭게 탄생할 기회들 또한 무궁무진합니다. 리플의 상승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할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XRP 생태계의 히든 섹터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이미 시작된 이 거대한 흐름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신호탄, 리플 현물 ETF가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와의 지긋지긋한 싸움이 끝나고 이제 월가의 자본이 리플로 합법적으로 쏟아져 들어올 고속도로가 뚫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ETF가 출시됐는데 왜 가격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하냐? 왜 내 계좌는 아직도 그대로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건 여러분이 그리고 99%의 대중이 ETF라는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가가 이 ETF를 수단으로 사용해 무엇을 하려는지 그 본질을 못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 리플 ETF 출시가 의미하는 진짜 본질, 그리고 2026년을 바꿀 거대한 돈의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남들은 리플 단타치고 있을 때 여러분은 100배, 1000배 터질 진짜 주인공을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눈은 온통 리플에 쏠려 있습니다. 리플 현물 ETF 승인, ISO 2022 국제 표준 도입, 리플 트레저리 서비스, 이런 엄청난 호재들이 왜 지금 한꺼번에 터져 나올까요? 이 모든 호재가 가리키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실물 연계 자산, 즉 RWA입니다. 핵심은 블랙록과의 거대한 동맹. 리플은 단순한 송금 코인이 아니라 이 거대한 RWA 시장을 움직일 월가의 새로운 금융 레일로 선택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그런 미술품, 부동산 조각 투자, 그런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월가가, 그리고 블랙록이 노리는 RWA는 우리가 지금 당장 증권 어플 켜면 살 수 있는 주식과 채권입니다. 바로 이 전통 금융자산을 토큰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1경원이 넘는 미국 채권 시장 전체가 블록체인 위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리플 ETF는 이 거대한 시장을 열기 위한 합법적인 마스터키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블랙록이 지금 비들이라는 RWA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굴리는 윤활유, 즉 돈맥 경화를 뚫어줄 결제 수단으로 누구를 낙점했느냐? 바로 리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리플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RLUSD입니다. 블랙록이 바보가 아닙니다. 왜 굳이 수많은 코인 중에 리플을 선택했을까요? 리플은 이미 전 세계 은행들과 연결된 유일한 블록체인이고 규제를 해결한 가장 깨끗한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 블랙록이 토큰화할 미국 국채, 애플 주식, 테슬라 주식, 이 모든 걸 사고 파는 기축 통화가 리플의 RLUSD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리플이 단순한 송금 코인이 아니라 월스트리트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금융 플랫폼이 된다는 뜻입니다. 2025년 말 리플 ETF 승인은 이 거대한 그림의 마지막 퍼즐 조각일 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투자 포인트 나갑니다. 집중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리플, 즉 XRP를 사면 되나요? 물론 좋습니다. 리플도 오를 겁니다. 하지만 리플은 이미 시가총액이 너무 큽니다. 무겁다는 얘기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더리움이 플랫폼의 왕이 되었을 때 정작 100배, 1000배 오른 건 뭐였습니까?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디파이를 하고 NFT를 했던 이더리움 파트너 코인들이었습니다. 지금 리플이 금융의 왕이 되려는 이 시점,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바로 리플과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리플의 RWA 생태계 안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찾아야 합니다. 블랙록이 리플을 선택했듯이 또 다른 대기업들이, 또 다른 금융사들이 리플 생태계에 들어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같은 코인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리플이 제2의 달러가 되고 주식시장이 토큰화되는 세상. 그 세상에서 리플과 손잡고 토큰 증권, 즉 STO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리플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사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종목들은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아직 리플 ETF 뉴스에만 정신이 팔려 있거든요. 기관들은 바로 이럴 때 조용히 이런 알짜배기 파트너 코인들을 매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노려야 할 빈집털이 구간입니다. 리플이 대세가 되는 시대, 리플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함께 날아갈 이 코인들. 제가 정말 어렵게 분석하고 찾아냈습니다. 블랙록이 선택한 리플, 그리고 그 리플이 선택한 이 코인. 연결고리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이 리플 파트너 코인의 이름과 상세한 정보를 말씀드릴 건데요. 아쉽게도 이 유튜브 영상에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몇몇 코인들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세력들이 눈치채고 물량을 던져버리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력들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큰 돈을 버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때문에 정말 이 거대한 흐름에 함께하고 RWA와 리플 생태계에 대해 심도 깊게 연구하실 분들과만 이 정보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시청 중이신 화면 아래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파란색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 설문을 통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남겨주신다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서대로 이 히든 코인에 대한 정보와 분석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플이 열어젖힐 이 거대한 기회,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기회를 그저 듣기만 하고 상상만 한다면 과연 우리 삶에 무엇이 바뀔까요? 과거 수천 배 오르는 코인들을 보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에, 더음에 하는 마음에 망설이다가 그 엄청난 불장을 놓쳤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와 똑같은, 아니 블랙록과 같은 거대 기관이 함께하는 더 큰 혁신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성공의 길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저 좋은 이야기 들었네 하고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1년 뒤에도 우리 삶은, 우리 계좌는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낸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